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신방과. 네, 어머니 또 맞추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뭘 먹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관련된 거. 네. 네. 아, 네. 10분 안에. 네, 네. 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찢어져, 조심해. 이상하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선물 하다가 모자랐는데. 네. 오늘 다 부족하냐? 뜯어서요? 네. 다 부족함이랍니다. 넘어가요? 네. 네. 꼭 이틀에 한 번꼴인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맞은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이렇게. 네. 웃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항상 새롭게 변하고 있는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서 언제나 발빠르게 조사하고 다니시는 저희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저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성교부스 번째 지식하이고요. 번번이 저만 항상 나오는 게 너무 식상하실 것 같아서 미모가 출중한 선생님한테 사회를 부탁드렸어요. 예쁘시죠? 네. 어떻게 분위기 재밌으셨어요? 네. 같이 저마다 자기 가치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도 현상도 해석하기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준비해봤고요. 이제 뭐 영어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하지만 교육이 어머니 뭘까요? 과연 너무 난해하고 광범위한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정말 소리 없는 혁명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회사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지식과 지혜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어머니, 지혜기 어머니시죠? 스타는 마지막에 그냥 앞에 앉으세요. 지식과 지혜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또 지혜의 근간이 또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청년 실업이나 조기 명예퇴직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고 가방끈 길고 통한 사람들 아직도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죠. 네. 자, 이제 21세기는 바야흐로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정보통신의 발달을 위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인터넷의 언어가 70%가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이런 과거의 정보의 양이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는 지식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됐고요. 분위기 괜찮으시죠? 분위기 좋네요. 자, 세계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요즘에는 창의력과 사고력이에요. 더 이상 주입식 교육, 딱 획일화된 교육은 더 이상 가방받지 못하고요. 아이들의 잠재는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창의력과 사고력 수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쉬운 말로 이런 말이 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인가요? 마우스 깊은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은 역시 21세기에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이런 세계를 발맞춰서 토익 평가 방식도 많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이르렀는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시험이 SAT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 유형이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이 많이 추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유수한 재원들이 미국에 와서 이 시험을 많이 보다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 토익 방식도 이제 듣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에 많이 추가가 되게 이르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피킹 테스트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이제 영어 토익 시험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이제 IBT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IBT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쓰기 문제도 영타로 입력을 하고 말하기도 컴퓨터에 녹음을 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스피킹 문제 같은 경우 출제됐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대학생이 있어요. 여대생이 딱 학교에 딱 시간을 맞게 갔는데 과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과제를 안 가져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과제물도 가져와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스피치 내용을 들으면서 이때 이 남자친구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의견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걸 스피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 시험 보는 사람이 빠른 상황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복잡하고 미묘한 단어도 다 알아들어야 되고 언어 그것도 맞게 요점에 맞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순간 스피치 능력도 필요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라이팅 테스트 같은 경우도요. 무엇과 무엇 중에 무엇이 좋은가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추천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아이들 놀이시설을 설치해도 좋은가 유아 놀이시설 홈플러스 같은 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치해도 좋은가 좋다면 왜 좋은가 이유를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승전결에 의해서 논리정연함이 필요하고 빠른 영타속도도 필요하겠죠. 이게 라이팅 테스트예요. 문서 작성 능력도 요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영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과거의 토익 시험과는 달리 그냥 뭐 사지선다라든지 주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다 표현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요. 자, 국내 영어 교육 정책도 이에 발맞춰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점이고요. 자유와 경쟁, 무한 경쟁이죠. 개인의 경쟁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2010년부터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이제 수능으로 배치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대학에 입학할 때 이제 이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데요. 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말하자면 토셀이나 이런 IBT나 이런 시험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012년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많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자유고가 이제 100개 이상 생긴다고 해요. 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나 똑같이 다 배우는 공통 과정 있잖아요. 세계지리, 과학, 물리, 지구과학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아이의 특장점을 살려서 좀 많이 축소하자. 굳이 내가 이 분야로 나간 게 아닌데 과학자가 될 게 아니고 내가 설계자가 될 게 아닌데 미적분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잖아요. 그쵸? 물론 알아두면 다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일찌감치 시작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정부가 추가하고 있는 교육 방향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문제가 거의 객관식이었잖아요. 사지전다. 4개 중에 하나 분명히 다 있다. 그래서 확률 25%였다면 그보다 이제 더 나아진 방식이 주관식 문제죠. 서술형으로 해서 그냥 5점이냐 4점이냐 3점이냐 기술하는 거에 따라서 이 주관식 문제보다 어려운 게 논술 시험이잖아요. 자기의 논리를 근거에 맞게 구술하는 시험.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진 게 요즘 이제 구술 시험이잖아요. 한문을 이제 말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리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런 구술평가로 면접도 그렇고 요즘에 구술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MB 정부의 대입 자율화로 인해서 교육 방향이 많이 교육의 개혁이라고 해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평준화 지역이잖아요. 중학교까지 들어오는 평준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평준화 지역일 때 아이들의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서 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결정할 때 개인의 경쟁력 특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특목고로 가느냐, 자사고로 가느냐, 열국어로 가느냐 결정되고 또 고등학교 시절의 이 경쟁력에 따라서 또 대입이 결정되죠. 또 대입에서는 수능과 내신과 대학별 교사, 대개 협력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 포지션이 또 결정이 되고요. 대학원을 갈 것이냐, 유학을 갈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전문 기술직으로 양성될 것이냐 이런 방향이 있고요. 또 고3 때 아이들이 수시와 논술과 내신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되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요즘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논리 정연함이라든지 자기 성적을 발휘할 수 있는 내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배양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요즘에는 기침에서 용인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온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도 무리없이 대학을 준비할 수 있지만 과거와는 달라서 얘는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튀었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내내 공부 못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잘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거나 그런 아이들 벌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교과 과정이 많이 이렇게 과거의 중학교 때 지금 요즘 초등학교 때 다 이루어지고 있죠. 고등학교 때 건 중학교 때 다 내려오고 그래서 옛날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개인의 경쟁력을 최대한 키워놓으셔야 되고요. 2010년부터 MB정부가 마이스터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마이스터교를 졸업해서 4년간 직장생활을 일하면 대학 4년 다닌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사회에서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영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스터교가 뭔지 저도 많이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나이인데 운영하는 커리 자체는 대학교의 커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교육을 일찌감치 자기 전문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양성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부터 개교하게 된 학교들이에요. 이 선두로 시작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마이스터교가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대학 입시 정보도 저거는 입시하고는 좀 다른데 과거의 상고나 실고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전문화시킨 그런 형태의 고등학교라면 이거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라는 입학사정관이라는 대학 별도의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죠? 네. 왜 사고도 진짜 분위기지? 입학사정관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네. 어떤 대학교에 학교장 말고 총장 말고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선별해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0년부터 20%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해서 4년간 전폭적으로 지원 확대한다고 해요. 20%는 무조건 이 입학사정관의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자, 이 기준은요, 아이의 개인적인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이나 특히 개인감의 논리력, 창의력, 잠재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여부를 판단해서 입학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성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아이들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학군이 열악하고 성적으로만 비교하면 강남하고 따라갈 수 없는 이 지방 출신 아이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근 유리하죠. 서울에도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강기문 사무총장님이나 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다들 지방 출신이에요. 저도 지방 출신이에요. 오늘 지방 출신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남자는 정신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환경에서도 물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입학사정관리가 우리나라 국내에 외국에서 이미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잘 정착이 된다면 굳이 학벌 배경, 집안 환경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머니들 굳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뭔가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제 진짜 똑똑해요. 그 엄마 말만 듣고 그렇군요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준이 개인 포트폴리오 플래너라는 거를 이제 전용 POD 방식으로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때 주변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잘 정리해서 이제 POD 방식으로 이게 입학사정관제 전용 컴퓨터 이 포트폴리오예요. 아이들의 평상시에 활동사항이나 주변의 평가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나가는 동영상 성적표라든지 선생님의 코멘트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한 이런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아이들이 어디에 뭐 캠프를 갔어요, 탐방 갔어요, 영어마을 갔어요. 그때 이런 사진이나 활동이나 학원에서 하는 뭐 스피킹 페스티벌에서 사람 갔다, 그때 도전했다, 어떤 대회 나가서 입상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소중한 대상입니다. 공부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예, 어떤 요소들이 있어 공부를 잘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바탕이 되면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의지인데 장애물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꿈을 그릴 줄 아는 큰 비전을 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고양이를 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했던 아이들은 뭘 그릴까요? 비둘기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의 꿈의 크기는 어머니들이 사실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뭐 내가 사교육편이 보는데 뭐 우리 집은 가능해. 아이들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는 까르르 놀라는 게 정말 한참 꿈 많고 뭐 무한대로 이렇게 키워야 될 아이들이 너무나 환경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꿈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큰 꿈을 그릴 줄 아는 비전을 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겸손하고 온화한 마음도 필요해요. 이기적이고 나만 잘 돼야지라는 아이들은 21세기에서는 인재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없고 그냥 자기만 만족하기 원하는 아이들보다는 좀 더 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인재상으로 보고요. 자기 성찰 능력,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잘 관찰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도 필요하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여학생이 성적이 아주 훌륭했대요. 그래서 의대에 지망을 했는데 의대에 지망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 학생의 엄마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 학교를 상대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성적이 퍼펙트한데 왜 의대를 떨어뜨렸냐. 우리 아이 같은 애 의대 가자면 누가 의대를 가냐. 그래서 소를 제기했더니 이 학교 사정관 같은 분이 대답을 하셨대요. 이 아이는 떨어져야 마땅하다. 전 교과를 통틀어서 봉사 점수가 이렇게 현저히 부족한데 어떻게 봉사와 희생을 업으로 삼는 의사를 지망할 수가 있느냐. 10번 지원해도 10번 떨어지기 마땅하다라고 답변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어느 내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사회에 기여할 줄 아는 아이가 정말 참되고 바른 21세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실현해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족을 얼마만큼 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이 만족 지원 능력이 강한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 지수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동영상 잠깐 보시면서 아이 생각 잠깐 그려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살박이 영미는 먹고 싶은 사탕을 앞에 두고 5분째 버티는 중이다. 눈앞의 사탕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조각의 사탕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빼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습니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후대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Well, what we find with the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s, that is, kids that are able to wait, is that they tend to do better on their SAT scores. And specifically, what we find is that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 in contrast to those who aren't, kids who ring the bell and want you to come back immediately so they can get the reward, those kids tend to score roughly 100 points higher on their SATs, both verbal and quantitative, later on in adolescence. They
are more socially competent, they have more friendships, better relationships, etc. And they tend to have better coping skills. They have sort of fewer problems. When they have problems, they deal with those problems better. They're less likely to be sort of brought down by a problem and get haggled by a problem. And when a child focuses their attention and becomes fixed on a reward, you know they're not going to wait much longer because the frustration builds up and they can't deal with it. Kids that wait are kids who don't look at the rewards. They play games with themselves during the waiting period. They sing songs, they look around the room, they do just about anything but look at those rewards.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체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ere might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And what we know about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s that it's parental warmth and sensitivity to children that seems to be the key factor in a variety of things. In particular, important is kids' internalization of parental values and parental forms of dealing with situations. 네, 재밌게 보셨어요, 우리 준이 같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었을까요? 바로 제보는요? 아무도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야금야금. 이준이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끝까지 안 버티는 거. 주의 분산법을 쓰면서. 우리 정은이는요? 초콜릿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재혁이는요? 글쎄요, 기다리지 않았을까. 예,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자 헨리알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철학을 주제로 실험을 했대요. 인간의 유전자 95% 동일성을 가진 부부터 원숭이가 항상 인간의 어떤 실험 대상으로 활용되어 있는데 참 원숭이한테 미안하지만 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이렇게 보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부모란 아이들이 부모한테 애정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보상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조사를 했는데 실험 결과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실제로 그건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원숭이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이렇게 떼어내온 다음에 철사 원숭이하고 천인형 원숭이한테 갖다 놨대요. 젖이 나오는 철사 원숭이 그리고 젖 나오지 않지만 엄마 품처럼 포근한 이 천인형 원숭이 갖다 놨더니 당연히 이리로 배가 고프면 가겠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계속 배를 고프면서도 줄이면서도 여기 엄마 품과 비슷한 여기 천인형 원숭이한테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저러겠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어떤 전기 추격이나 물을 끼얹고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뛰다가 또 다시 기어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야단치면은 이렇게 마음 상할 수 있지만 다시 기소 본능이 생긴다는 거죠. 애정의 힘이 이토록 무섭도록 강하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이나 애정의 표현이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무서울 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연구 조사가 있고요. 모두 공감하시죠? 네.
자식 이번째 때린다고 도망가면 자식입니다. 자,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일단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대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는 밖에서도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겠죠. 집에서 귀하게 여기는 아이는 밖에서도 자기가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무시하기가 아니라 네가 뭘 알아? 엄마 시킨 대로 해. 하기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항상 존중해 주는 거. 또 하고 싶을 때를 기회 부여.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자녀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하나씩 너 이런 점이 너무 못한다.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는 정말 타이즈좀 불어해. 자꾸만 아이를 세워주다 보면은 못하는 아이도 잘해집니다.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되 억지로 시키지 말며 하게 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시사하고 적당한 실수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 작은 실수를 자꾸만 책망하다 보면은 아이가 소심함이 내재돼 버려요. 한 번 혼났던 기억, 한 번 맛있다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번 도전하기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괜찮아, 청구 잘하는 애가 어딨어. 야, 에이 초등학생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엄마는 그때 못했어. 이렇게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아이가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겠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 주기적으로 제공.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 새로운 교육에 접할 기회만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 선전하는 말처럼 부모 자식 간에 감과 쓸개를 내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 시시콜콜하게 생리공개를 잘 하잖아요. 엄마 이랬어 저랬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할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금 크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더 친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다 나눠버리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할 말이 없어. 엄마가 뭐란다 그래. 엄마는 우리 시대의 티네이저의 이거를 헤아릴 수 없어라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감각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도 너 가보세요. 각자의 인생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전환되는 계기가 있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엄마와 같은 여자로서 막 공감대가 혼돈되고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네, 이런 방법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요. 실제로 노벨상 수상했던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다 조사해봤더니 아주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아빠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죠, 아주. 네,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남다른 불그리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들의 역할이 정말 아주 소중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GMB만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차별화된 GMB 영어 교육 방법은 제가 맨날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저보다 더 젊고 신선하고 열정 넘치는 저희 학원 대표 강사 노란 선생님이 나오셔서 체험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기 용단 어머니. 저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즘 관건이죠. 영어라는 매개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다들 영어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막상 시키면 못 읽는 아이는 태반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래 영어를 했던가 보다 지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더 관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GMB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왜 GMB? 왜 GMB? 자, 국내 최초로 영어학습법 특허 획득 받았고요. 교육인적장 부교재 사회권 인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특허로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영어 교육법이라는 특허 받은 학습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머니들 아이들 교재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매달 교재 같이 나가잖아요. 거기 나오면 맞은말들 끊어놓으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생각단이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이 한 문장이 나오면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서 한 문제가 맞은말들을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그걸 생각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단 특허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영어식 어순터득에 되게 유리하게 책 구성 자체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어순 자체 틀린 거 아시죠? 요즘에 혹시 개그 콘서트 LAR이라는 프로 보셨어요? 거기서 걔네들이 그러죠. 막 와가지고 펴란 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은 책을 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그게 왜 다르냐면 한국은요, 한국어는 그 결론이 뒤에 나와 있는 중점 후행형 문장 구조를 가졌는데 영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펴라 먼저 앞에 나와버리는 중점 선행형 문장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저희 지금 용환이가 공부하는 책이에요. 자, 트립 투 아메리카라는 교재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너는 친구가 아들이 용환이가 미국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전날 진짜. 용환 너 어때? 너 내일 미국 가잖아. 너 기분 어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너는 미국 가는 너의 첫 번째 여행인데 어떻게 느끼고 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머니 이걸 영어식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러우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르는 단어 없으실 거예요. 자, 미국 뭘까요, 어머니요? 미국 영어로? 아메리카. 자, 너의 your 첫 번째 first 여행 trip 어떻게 how 느끼다 feel 근데 하나하나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모르는 단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 안 배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 영어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뭐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순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체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영어식 어선 구조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미국에 가는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아까 보였죠, 언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How? 너는 느끼고 있니? Do you feel?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about your first trip. 미국에 가는 to America.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나왔어요. 자, 아이들 학습하는 방법 그대로 제가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how 해주시고요. 너는 느끼고 있니? Do you feel? 그럼 처음부터 제가 다시 가요.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How do you fee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How. 너는 느끼고 있니? Do you feel?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How do you feel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about your first trip?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미국에 가는 to America?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미국에 가는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to America?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first sentence라고 그걸 외치면 한 문장 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first sentence, go.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to America? 자, 제가 rather이라고 그걸 외치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rather, go.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to America? 저 faster이라고 하면 크고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faster, go.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to America? 지금 몇 번 반복하셨어요? 최소 지금 4번, 5번. 아이들이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은 5, 6 레벨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소 5문장에서 8문장까지 계속 3번에서 4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앵무스처럼 계속 말하게 학습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럼요. 자,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는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한 미국에 가는 미국만 갈 수 없잖아요. 일본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일본에 가는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거를 아메리카 대신에 일본이라는 단어 Japan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너는 느끼고 있니? 너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일본에 가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한 문장으로 갈게요. First sentence, go. How do you feel about your first trip to Japa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바뀌었는데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장 생성 능력을 저희가 학습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는 통합 언어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요. 언어의 발달 순서를 보시면요. 아이들 보면 계속 애 태어나면 엄마가 자꾸 시키잖아요. 옹알이 막 하면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애가 엄마 말을 듣고 어느 순간 말하기 시작해요. 듣고 말해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워요. 그리고 책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가서 쓰기 연습 많이 하죠. 요즘에 아이들은 워낙 일찍 시작하긴 하지만 그런 순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로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 말하기가 된다는 건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리스닝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럼 들었으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그러면 스피킹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ABCD 배우고 나서 글자 보고 읽게 됩니다. 리딩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쓰는 방법을 터득해요. 그럼 라이팅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동시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단위, 그리고 그 생각단위와 생각단위 사이에서 막연하게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뭐, 너는 어디에 가니? 아까 문장 같은 경우는 어디로, 어디에 같은 연결 질문, 그거 연결 질문이라는데 연결 질문이 생겨나요.
영어식 어순을 터득한 후에 아까 재팬나서 우리 문장 생성했었죠. 영어 문장 생성 능력이 향상이 된 후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언어는 쓰기로 완성되죠.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받아쓰기 되게 많이 해오잖아요. 공책이 뭐 10개, 15개 이렇게 해오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저희 교재 구성 보시면 맨 끝에 딕테이션이라는 받아쓰기 나올 거예요. 자, 이 딕테이션은요. 듣고 받아 적는 쓰기, 수동적 쓰기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는 건 정확하게 들렸다는 얘기겠죠.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녹음 속도의 차이인데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오디오 CD나 영어 테이프 들어보시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아이들 알아듣게 해주려고.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이로울까요? 우리도 어른들은 말 빨리 하고 애기들은 말 느리게 하잖아요. 외국 나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GMB는 슬로우, 노멀, 패스트에서 3단계 듣기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말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중간 속도로. 그 다음에 빨리 말해줘요. 그럼 아이들 막 딕테이션 할 때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하는 속도가 일정치 않은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미국에 가면, 영국에 가면, 캐나다에 가면 사람들 연령대별로 말하는 속도와 말하는 방법과 말하는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이 GMB 듣기 시스템, 리스닝 시스템을 해가지고 통해서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듣기가 중요하냐면 우리 말에는 없는 연음 현상과 충격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did하고 you가 합쳐지면 did you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상 거기 가서 다른 외국인을 만났을 때 did you 백날 해도 걔네들은 did you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능동적 쓰기 학습법에는 영작이라는 컴포지션이 있어요. 내가 본 거, 생각한 거, 알고 있는 걸 어법에 맞게 결합해서 쓴 것을 컴포지션, 영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영작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영작이랑 영어 말하기는요. 머릿속에서 어휘 결합 과정이 똑같아요. 왜 우리도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 그냥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말하는 거 표현의 방법과 수단만 틀린 거잖아요. 똑같아요. 자, 영작은 내가 본 거, 생각하는 거 어휘에 맞게 결합해서 쓴 거. 말하기는 어법과 어휘에 맞게 말로 표현한 거. 이것만 틀리다는 거죠. 생각을 글로 적어내는 능동적 쓰기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자, 학습 방법의 차이는 곧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요. 요 시험지 많이 보셨죠? 맨날 제가 보내죠.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이번 달 성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스트지 1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CD 틀어주고요. 챕터 한 권 공부를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듣고 받아 적을 수 있는 딕테이션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보면서 쓸 수 있는 컴포지션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받아쓰기와 영작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쓰기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딕테이션은 수동적 쓰기 학습법, 그리고 컴포지션은 능동적 쓰기 학습법, 그 두 가지 학습법이 배양이 된다는 거예요, 언니. 자, 또 단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휘랑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을 위해 저희가 보카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이들 하는 거? 네, 띠링띠링 소리 나면서 하잖아요.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로그인 그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가 이렇게 동영상 잉글리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 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 챕터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영어 철자, 소리 상자, 뜻까지 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오고 순서별로 나와요. 한 번은 영어 철자만 나오게, 한 번은 소리 상자만 나오게, 한 번은 뜻만 나와서 여기다 단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챕터가 다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시트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영타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간혹가다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어요. 영타 못 쳐요. 하기 싫어요. 이거 못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재밌게 동기부여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 자, 단어 실력은 곧 영어 실력을 나타내는데요. 아까 그 GMB 잉글리시 그 보카레스 보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학습량을 완료를 시키면 당근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여기 당근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 권이 끝나게 되면 얼룩말 한 마리가 그려져요. 12월 보카짱 클래스는 과자 파티를 해줄 예정이고요. 상위 1등부터 5등까지는 상큼한 오렌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어도 익히고 영타도 익히고 오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동영상 하기 싫다고 짜증내면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보컬리스트랑 한 번만 하자. 엄마랑 한 판만 하자. 많이 보셔주세요. 자, 많이들 보셨죠? GMB 잉글리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뭐가 차별이 됐냐? 맨날 뭐가 그렇게 차별이 됐다는데 뭐가 그렇게 차별이 됐나?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마이크 대고 얘기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DVD나 비디오 보시면 일방적으로 틀어주죠. 걔가 그냥 보고 들을 수 있게만 해주잖아요. 그걸 똑같이 말할 수 있게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쌍방향 디지털 영어 교육. 얘가 말하면 말한 거 듣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쌍방향으로 저희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저희 횟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매일 아침마다 저기다 게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네? 이만큼 올라갔네? 그러면서 스스로들 동기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원어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듣고 발음을 연습하다 보면 듣는 훈련과 발음 교정에 당연하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머니들 있잖아요. 한국어랑 영어랑 발음이 똑같은 거 우리 흉내낼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는 근육 틀려요. 입 움직이는 모양 틀려요. 근데 그거를 보고 듣고 계속 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발음하는 방법. TH 발음 같은 경우는 혀를 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발음에 혀를 빼고 발음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자연스러워지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려졌네? 여기 롤플레이. 자, 네이티브 스피커랑 계속 나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재밌어지면 이제 계속 옆구리 푹 찌르면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이 돼요. 막 10,000번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아이들 1시간 내내 공부시켜갖고 자 외우고 가자 그러면 잉글리시 소프트웨어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버벅버벅거리는데 대충대충 이렇게 끼적끼적 하다가 가도 자 외워 그러면 술술술술 나와요. 술술 어떤 생각도 아니라도. 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스텝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요 꼭 누적 반복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죠. 계속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영어도 계속 똑같이 두둑하고 반복하고 한국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달을 지나서도 그걸 기억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내면화를 시켜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조민희 학생이요. 지금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오늘 보니까 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콩 보면 하얀 콩, 까만 콩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까만 콩은 표준 학습량 이상 학습한량 되고요. 하얀 콩은 미만 학습한량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상이란 뭐고 미만이란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학습 시간, 생각 단위, 롤플레이 횟수 보이시죠? 여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지표가 있어요. 뭐 학습 시간 30분, 생각 단위 뭐 200번, 롤플레이 30번.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까만 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하얀 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내가 한 달에 몇 번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걸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취를 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항상 해맑아요. 영어를 하면 그저 좋대요, 이 친구가. 그리고 꿈이 교수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 교재 자체가 초등학교 3, 4학년이 클래스에 같이 있는 이 친구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전혀 기죽음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 9살 미니의 언어 연령은 지금 9살보다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영어 언어 연령은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많이 선생님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어머님들 도와주셔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 많이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네. 근데 간혹가다 막 선생님 왜 내가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내가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 가서 할 시간 없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4,000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1시간 30일을 공부를 하고 12달을 해도 10년은 해야지만 3,600시간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1시간, 집에서 소프트웨어로 1시간 하면 하루에 2시간 되죠. 그럼 10년에서 5년으로 반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겨울방학 때 필리핀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보내주시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영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계속 영어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30일 하면 390시간.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시간 어머니 노력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값진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하기 싫어 하더라도 어머니들께서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이쁘다. 너를 위해서야.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 아이들의 학습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이 파란색 글씨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보라색 글씨를 아이들이 해요. 자,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MB 구호 준비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GM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GMB 구호 준비. GMB everyday Everyday. 날마다 꾸준하시면 can you do it? I can do it. 매일 밥 먹다가 안 먹으면 허전한 것처럼 아이들이 동영상 매일매일 하다가 안 하면 잉글리시 소프트웨어 매일매일 하다가 안 하면 허전할 것처럼 습관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자, 원장 선생님 계속 나오셔가지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꾸 나와서 지겨우시죠? 빠른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저희 꿈은요, 행복한 영화표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원 생활이 즐겁고, 공부가 재밌고, 영어가 좋아야, 즐길 줄 알아야 나중에 성과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교 1번지가 어디죠? 강남, 목동, 노원, 뜨고 있는 그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교육이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집값도 비싸죠. 호천에서도요, 가장 좋은 이런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의 그것도 큰 소망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이 이제는 많이 주변에서 인정도 이렇게 받고, 선단위에서도 오시고, 포천에서도 오시고 하시는데요. 행복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저희 학원에 다채롭고 이런 신선한 관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또 어머니들이 많이 성원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영어를 즐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만에 GMB는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대충. 예, 많은 건 아시죠? 제주도 오는 것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국내 최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대충 몇 개나 될까요? 100개는 넘어요. 1000개도 넘어요. 예, 이렇게 많은 GMB 중에서 교재나 교수법은 다 통일해요. 대동소이 하거든요. 동일한 제품력을 갖고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장점이고요. 또 학원마다 학원장에 따라서 교사들에 따라서 조금 운영 컨셉만 다른데요. 저희 학원의 관리 포인트를 일단 보시면 항상 새로운 정보 제공 및 부모님과 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감대 형성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학부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 12회 이상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조촐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더 분위기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학원 선택은 보통 누가 하시죠? 아버지가 하시나요? 네, 보통 어머니가 많이 하시죠. 근데 학원 거부할 권리는 또 누구에게 있죠? 아, 나 싫어, 공부 안 해, 짜증나, 여기 동영상 맨날 시켜. 어머, 나 동영상 엄마 번호 보내주세요. 예, 이런 또 거부권 또 아이한테 있잖아요. 또 애가 가기 싫어하면 또 엄마는 또 보내기 싫은 게 또 엄마 마음이죠. 예, 속은 상하고 돈은 아까운데 이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 지난번에 세미나 다녀가신 어머니의 수비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모두가 열정적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며 부모로서 GMB의 아이를 보내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드까지 딱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머니께서 이런 고백들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진짜 더 일이 재밌고 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른 인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어린이 세미나를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 세미나를 이렇게 올해까지 26회잖아요, 어머니. 지속적으로 개원 초등학교 초기부터 계속 해왔더니 어머니께서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GMB 공부 프로그램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집에서도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정작 학습의 어떤 주체이자 수혜자인 아이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큰 깨달음을 얻고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이런 세미나가 많이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고요. 이 어떤 아이 수기예요. 어린 세미나를 통해 나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는데 내가 머리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세미나는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준다. 네,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월 초에 이 어린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목표를 정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1회 때는 방법을 찾느냐 핑계를 찾느냐, 2회 때는 공부 습관 들이기, 3회 때는 앞서가는 친구들의 행동 수칙에 대해서, 4회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신감에 대해서, 5회는 친구라는 소중한 보물,
야무진 친구들의 자기관리법, 7위는 미래 내고 선사하기. 이번 달에 했었고요. 올해 처음 시작해서 7위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하나요? 예, 뭐라고 하나요? 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습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아이들의 마인드 케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 초에 이제 어린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각오를 다진다면 월 말에는 이제 성과를 발표하는 스피킹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한 달 동안 배운 영어 문장을 막 이렇게 연기도 하고 이렇게 동화구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해서 잘 못했어요. 이 표현한다는 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교실에서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막 애들 막 몇십 명 있는데도 하려면 부들부들 처음에 떨고 이랬는데 저희가 1년 넘게 이걸 지속적으로 했더니 이제는 너무나 경쟁적으로 너무 막 앞다투어서 이제는 연기력, 준비성 막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막 발표력, 막 적극성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선의의 경쟁을 잘 해주고 있고요. 객관적 모습 보이죠? 아이들이 자꾸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성취감을 갖고 자신감을 쌓아서 기본적으로 자신감,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들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재미 기뻐하는 모습 보이죠?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즐기고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피킹 페스티벌을 할 때요. 제가 미리 딱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 1등 하고 싶은 사람, 오늘 내가 마치 1등 할 것 같은 친구 그랬더니 이 민지랑 어머니 손을 벌쩍 들어서 제가 1등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1등을 했어요. 멋지지 않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그리고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요? 당연히죠. 나는 못해. 내가 무슨 하는 아이보다는 저 한번 해볼게요. 저 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뭐 꼭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인가요?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달성하고 해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 꿈을 그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학원에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 있었던 영어 마을이었는데요. 이 소몰이 지역의 특성상 아이들이 배울 거리, 즐길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배울 거리, 즐길 거리를 많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행복한 영어학교의 컨셉이고요. 아이들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이죠? 이 서로 긴장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부이고 공부놀이죠? 저는 공부놀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공부놀이 하자. 예, 지난달 같은 경우는 희야 콘서트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주인 친구들 멋지게 막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우리 이런 아이들의 어떤 인생의 롤모델을 보면서